외단열을 하는 거죠. 외단열을 해서 블럭을,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우기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한 달 내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건축물이 물을 넣고 계속 뭐 시간에 의해서 마를 수는 있지만 계속 물을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연이어 그 블럭조를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블럭조 연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식인지 사실은 이 설계사무소 PPA 블럭조 건축물을 많이 합니다. 워낙 그리고 전 국민이 이걸 많이 씁니다. 멕시코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뒷간이네요. 우리 옛날에 어쨌든 그래서 중정을 품은 집이죠. 중정을 품은 집입니다. 그래서 평면도가 좋아요. 양쪽에 두 박스가 있는 거죠. 두 박스가 있고 가운데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가 마당을 품은 집. 우리 한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옥도 디귿자 집이 있었죠. 마당을 품은 집. 여기 마당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나만의 프라이빗한 마당을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이제 블럭이 박스가 있고 박스를 가운데에 이제 일로 가운데로 들어가죠. 요 마당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 나중에 추후에 뭐 지붕을 막을 거냐, 아키라이트를 할 거냐, 유리를 할 거냐는 다음 문제부터 뼈면 볼게요. 두 개의 집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죠. 8.5평을 붙일 거냐 아니면 띄울 거냐. 그래서 9평의 중정을 품은 겁니다. 띄운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는 복도를 만들면 결국은 복도 면적이 넓어지니까 아예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편한 집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생활은 완벽하게 분리하는 거죠. 요 박스는 거실 주방 그것만 있고 요 박스는 침실만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침실방과 거실 주방 완벽하게 분리한 거죠. 그래서 밥 먹어 그러면 비 맞고 오는 거죠. 자러 가야지 그러면 비 맞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불편할까요? 과연 불편할까요?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로 봅니다. 하나의 건물로 보는 거죠. 구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동, 2동 집이 두 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 구조를 연결해서 하나의 이제 건물을 본다 보시면 됩니다. 그 추후에 여기는 확장성이 있겠죠. 여기를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죠. 우선은 이렇게 뭐 따로따로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3.2에 3.2의 정사각형의 방이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면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 2.2에 2.2. 그래서 열면 뭐가 보인다? 세면대가 보인다. 변기가 옆에 있고 샤워부스가 가운데 있다. 방 있고 이렇게 건너가면 정가운데 이상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목욕탕이 있습니다. 워낙 그 더우니까 낮에 일하다가 햇볕에 나가면 되게 덥습니다. 근데 그늘 맞으면 시원한 거죠. 딱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첨벙 그래서 수영하고 목욕탕 그러는 거죠. 여기는 주방과 거실을 또 분리한 거죠. LDK를 놓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분리해서 거실에서 넓은 공간을 보고 주방에서 넓은 공간을 보는 그런 재밌는 평면도죠. 그래서 가운데 9평의 중정이 있다. 그래서 앞뒤로 터져 있죠. 아니 미음절 할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인 거죠. 마상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나무 덧문으로 유리창도 없어요. 유리창도 없습니다. 그늘만 져도 시원하니까 굳이 뭐 단열이 필요 없는 이제 동네니까.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목욕탕 물로 뛰어드는 거죠. 담도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경사가 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옹벽 역할도 합니다. 가운데는 그냥 잡석을 깔아놨다. 뭐 차를 세울 수도 있겠죠. 이런 구조죠. 그래서
슬라브 치고 블럭 쌓고 또 슬라브 치고 여기는 그 내부 공간이 경사지붕 이렇게 있으니까 삼각형으로 벽돌 쌓고 요건 보네요. 보. 슬라브는 아니고 보. 여기 위에 뚜껑에 슬라브를 친 겁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딱 이런 거죠. 내부를 딱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면 요게 그 목욕탕 우물가 아닙니까?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블럭을 쌓은 거죠. 블럭을 쌓자. 블럭을 쌓다. 블럭 하나 쌓으면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이 자체가 내외 마감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LC 블럭이 그렇죠. ALC 블럭도 마찬가지죠. 단열이 되고 구조가 되고 심지어 단열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일반 시멘트 블럭은 안 되고 ALC 블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부에서 마감을 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겠죠. 이런 느낌. 아까 이 전에 영상에 올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외단열을 하는 거죠. 외단열을 해서 블럭을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우기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한 달 내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건축물이 물을 넣고 계속 뭐 시간에 의해서 마를 수는 있지만 계속 물을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 안으로 물을 뱉어내죠. 뱉어내면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외단열을 해야 된다. 블록존은 결국은 외단열을 해서 외장재, 뭐 스타코 마감이냐 마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시원하죠. 그늘만 져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슬랍을 치진 않았네요. 볼을 보고 이렇게 떡떡떡떡 걸쳐놨죠. 단열재가 없는 집입니다. 어디 보면 가성비의 끝판왕이죠.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 벽돌조를 누가 질문 올리셨더라고요. 블럭으로 쌀 건데 이거 말뚝기처로 되냐?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이 블럭조나 벽돌조는 그냥 콘크리트 슬랍을 치는 게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콘크리트 슬랍을 치세요. 중정품은 블럭지 디자인 1.6 편리성 가성비는 좋죠. 에너지 우리나라 기후는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약간 우리나라의 기후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 그 에너지에 대한 뭐 아이디어는 사실은 없죠. 이 지역에선 당연한 거고 이 건축가의 잘못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1.6, 8.2였습니다. 감사합니다.